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하자고 발전된 이 작은 기기 하나 때문에 7,700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작년 한 해 동안 스미싱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피해자의 60% 이상이 삼성 갤럭시 폰 사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폰,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낼 때,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은 가족에게 보낸 계좌번호가 클립보드에 남아있다가 3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분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 몰랐다며 망연자실해 하셨죠. 여러분, 당신의 정보는 이미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삼성폰에 이미 내장된 5가지 숨겨진 보안 기능만 켜두면 됩니다. 복잡한 앱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서 당신의 휴대폰을 뚫리지 않는 방패로 만드세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클립보드 자동 삭제. 나도 모르게 정보가 복사되는 통로를 막아라.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카드번호 일부라도 복사해 보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사한 내용이 다 어디에 남느냐는 거예요. 바로 클립보드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내 폰 안에 마련된 임시 저장소인데 여기에 남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지우거나 특정 기능을 켜야만 없어지죠. 그런데 악성 앱 입장에서는 이 클립보드야말로 황금 창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복사해두기 때문이죠. 카톡 계좌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인증번호까지 다 클립보드에 잠깐씩 남습니다. 그리고 악성 앱은 특별한 권한만 얻으면 이 클립보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민감 정보가 그대로 복제돼 범죄자의 서버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분이 택배 주소를 복사해서 자녀에게 보냈어요. 그 주소가 그대로 남았는데 이미 깔려있던 가짜 사진 편집 앱이 그걸 훔쳐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계속 택배 배송 중이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를 받으셨죠. 주소가 털리니까 신분증까지 노린 겁니다. 피해자는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흘러나간 건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 발표를 보니 최근 3년간 스미싱 사건의 30% 이상이 클립보드 노출에서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문자 링크만 눌러도 위험하지만 클립보드에 남은 데이터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폰 안에는 이미 클립보드 자동 삭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설정, 고급 기능, 클립보드, 자동 삭제 기능을 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사한 내용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복사해 붙여넣기 했다면 몇 분 후에는 클립보드에서 자동 삭제되는 거죠. 그럼 악성 앱이 들어와도 이미 빈 창고만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권장드리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복사했다면 그 뒤에 꼭 쓸모없는 문구를 한 번 더 복사해두세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같은 글자를 복사해두면 방금 전에 복사했던 계좌번호가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클립보드에 들어가서 전체 삭제를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면 더 안전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10초만 투자해서 클립보드를 비워두는 습관을 만든다면 통장에서 수백만 원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내 폰 속에 범죄자에게 열려있는 창문 하나를 계속 열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할지는 너무 명확하죠. 이제 첫 번째 보안 구멍 클립보드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폰에서 가장 흔한 단락 지점이었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은 또 다른 통로를 씁니다. 바로 광고 아이디라는 꼬리표입니다. 광고 아이디 초기화,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내 정보를 끊어라. 이 꼬리표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붙어있는 일종의 번호표예요. 이걸 통해 내가 어떤 앱을 쓰는지, 어떤 걸 검색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광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이걸 이용해 나를 특정한 뒤 공격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한마디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휴대폰에 무릎 보호대 광고가 계속 뜹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혈압계를 한번 검색했는데 며칠 동안 온갖 건강용품 광고가 따라붙습니다. 내 말을 엿듣는 건가 싶으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광고 아이디, 애드버타이징 아이디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 삼성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에는 광고용 식별자, 즉 광고 아이디라는 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달린 일종의 명찰이에요. 내가 어떤 앱을 쓰는지,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가는지,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이 아이디를 통해 광고사가 추적합니다. 문제는 광고만 보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범죄자들도 이 아이디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담에서 만난 40대 남성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등산을 좋아해서 관련 쇼핑몰을 자주 검색했는데 며칠 뒤 휴대폰에 등산 장비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는데 사실은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정상 쇼핑몰과 똑같이 꾸며져 있었지만 결제창은 범죄자 서버로 연결돼 있었던 거죠. 결국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추적해보니 이 남성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광고 아이디로 수집된 데이터가 피싱 광고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광고 꼬리표가 범죄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그럼 어떻게 끊어내야 하나 궁금하시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삼성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 광고 아이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였던 꼬리표가 다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광고 허용 옵션을 꺼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꼬리표가 덜 쌓이고 내 데이터가 광고사나 수상한 앱에 무분별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광고 아이디는 한 번만 삭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서 초기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꼬리표가 짧아지고 추적 범위가 줄어듭니다. 마치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꺼두면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광고가 줄었어. 내 생활을 덜 들여다보는 것 같아 안심돼. 그리고 중요한 건 범죄자가 나를 특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일 뿐이니 공격 타겟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집니다.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광고 아이디를 방치한다면 범죄자는 내가 검색한 상품, 다녀온 장소, 심지어 내가 어떤 앱에 민감 정보를 입력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격은 더 정교해지고 피해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단 10초 투자해서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면 그 연결고리가 끄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역시 여러분 손에 달려있죠. 이제 두 번째 보안 꼬리표까지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 바로 문자로 보내는 스미싱 링크입니다. 특히 삼성폰은 기본값이 자동 열기로 돼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링크 자동 열기 차단, 바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링크 자동 열기 차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함정에 걸려들지 마라. 여러분, 문자를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눈이 가시나요? 대부분은 문자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링크입니다. 배송 조회하기, 세금 미납 확인하기, 통신요금 할인 안내 같은 글자에 자동으로 링크가 붙어 있죠. 문제는 삼성폰은 기본 설정이 이 링크를 미리 보기 하거나 자동으로 열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아도 이미 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피해자 중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70대 여성분이었는데 평소에 손주가 보내주는 문자만 주로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택배 배송 불가 안내라는 문자가 와서 별 의심 없이 열어보셨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악성 코드 일부가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휴대폰이 점점 느려지고 은행 앱이 자꾸 튕겼습니다. 결국 며칠 뒤 본인 계좌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은 클릭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자동 열기 설정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같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링크 자동 열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나는 안 누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폰이 알아서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보안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삼성폰이 가끔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띄워주는데 대다수가 그냥 닫기 버튼을 누르고 말아요. 세 번째 실수는 가족이나 지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안심하는 겁니다. 아들이 보냈네 하고 눌러봤는데 사실은 해킹된 번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수만 막아도 절반 이상의 스미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지 앱 설정에 들어가셔서 웹 링크 미리 보기 끄기 옵션을 꺼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심스러운 링크가 자동으로 열리거나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클릭하기 전에는 아무 작동도 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노출이 원천 차단되는 거죠. 이 기능을 꺼두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안을 생각하면 이건 불편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도 처음에는 귀찮다 하셨다가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열리던 게 막히니까 훨씬 안심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링크 자동 열기를 방치하면 범죄자는 내가 손가락 한 번 까딱하지 않아도 내 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단 5초 투자해서 자동 열기를 꺼두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내 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입니다. 나 혼자만 끈다고 끝이 아니에요. 부모님 휴대폰, 자녀 휴대폰도 같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문자만 보고도 바로 링크를 누르시거든요. 그러니 영상 보시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가족 휴대폰도 꺼내서 같이 설정해주세요. 경찰청 KISA 연동 악성 메시지 차단, 국가가 검증한 방패를 사용하라. 자, 이제 네 번째 보안벽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자 메시지는 위험합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통로가 바로 문자예요. 국민연금 지급 정지 안내, 통신요금 미납 고지, 택배 배송 불가 같은 문구로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문구에 약하죠.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폰에는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함께 만든 악성 문자 차단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번호를 차단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문자라도 그 안에 악성 링크가 있으면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말 그대로 정부 공식 보안망이 내 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어르신이 국민연금 지급 중단 안내라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눌러봤을 텐데 다행히도 악성 문자 차단 기능이 켜져 있어서 위험 문자 차단됨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어르신은 아니, 이게 진짜 도움이 되네 하시면서 안심하셨어요. 만약 그걸 열었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 메시지 보호, 악성 문자 차단 메뉴로 들어가서 활성화만 해두시면 됩니다. 활성화 순간부터 삼성 서버와 경찰청, 키사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서 최신 악성 링크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쉽게 말해 보안 전문가들이 내 휴대폰을 뒤에서 지켜주는 셈이죠.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본인 폰에만 켠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 폰, 배우자 폰, 자녀 폰에도 반드시 같이 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문자 메시지로 오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폰을 직접 켜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녀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자꾸 이상한 문자를 눌러서 속이 타들어갔는데 이 기능을 켜놓고 나니까 진짜 안심돼요. 결국 보안은 가족 단위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출처 불명 앱 설치 원천 차단, 나도 모르게 깔리는 해킹 프로그램을 막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보안 장치를 켰지만 아직 가장 강력한 마지막 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출처 불분명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앱도 몰래 깔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예요. 요즘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을 보면 정말 교묘합니다. 충전 케이블만 꽂아도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카페나 공항에서 무료 충전기 쓰다가 이런 공격을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전만 했는데 왜 이상한 앱이 깔렸지? 하고 놀라시는 거죠. 그 앱이 바로 악성 앱입니다.
일단 깔리면 내 사진첩, 주소록, 심지어 인터넷 뱅킹 앱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사례 중에도 있었어요. 30대 여성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 충전기를 이용했는데 그날 밤부터 휴대폰이 이상해졌습니다. 카메라가 혼자 켜졌다 꺼지고 은행 앱이 비밀번호 입력 전에 자꾸 멈췄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르는 앱이 깔려 있었고 그걸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초기화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다 못하셨습니다. 삼성폰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 보안,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메뉴에서 활성화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켜두면 공식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경로에서 앱이 깔리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교묘하게 유도해도 허용되지 않은 앱입니다 라는 경고창이 뜨면서 차단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현관문이 이미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철문을 하나 더 달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아무리 날쌔도 두 겹 문을 동시에 뚫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새로운 앱을 설치해야 할 때는 반드시 공식 앱 마켓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친구가 보낸 링크나 낯선 사이트에서 앱을 내려받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잠깐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평생 돈을 날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전 케이블 하나 꽂았다고 해서 내 모든 정보가 털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지만 단 한 번 이 기능을 켜두는 것만으로 그런 위험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저는 실제 상담에서 이 기능을 켜드릴 때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재산을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 드디어 5가지 보안 장치를 모두 켰습니다. 하나씩 되짚어보죠. 첫째, 클립보드 자동 삭제로 계좌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둘째, 광고 아이디 초기화로 꼬리표 추적을 끊어냈습니다. 셋째, 문자 링크 자동 열기를 꺼서 불청객이 내 폰에 몰래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넷째, 경찰청 키사와 연동된 악성 문자 차단 기능으로 최신 스미싱까지 걸러냈습니다. 다섯째, 출처 불분명 앱 차단으로 충전기나 외부 링크를 통한 몰래 설치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켜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보안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단순한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해보면 스미싱, 피싱 피해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5가지 경로에서 발생합니다. 즉, 이 길목을 막으면 범죄자들이 침투할 틈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거죠.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패는 준비된 습관과 바로 이런 기본 설정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재산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보안 장치는 나 혼자만 켠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 휴대폰, 자녀 휴대폰, 배우자 휴대폰까지 같이 켜야 진짜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보안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보세요. 덕분에 피해 안 당했어 라는 고마운 말 반드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3가지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클립보드에 들어가서 싹 비워두세요. 둘째, 광고 아이디 삭제와 스미싱 차단 기능을 켜두세요. 셋째, 부모님과 자녀 휴대폰도 꼭 함께 점검해주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오늘 밤부터는 훨씬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보안은 결국 선택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피해자는 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10분 투자하겠다 하고 따라오시면 내 가족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행동의 시작이니까요. 자,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5가지 보안장치 꼭 실행해보시고 이 영상을 부모님, 자녀,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휴대폰을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